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오늘 위메이드가 14%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 주신 분은 위메이드를 제가 지금 줄을 쳐놨는데 15만원 정도에 위메이드 15만원 비중 40%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임주들 어떨까요? 지금 메타버스 섹터 엮여가지고 한참 올라왔다가 위메이드도 그 텐베거라고 하죠. 10배 찍었다가 지금은 좀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게임주도 어떨까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게임주들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 전 아직도 긍정적으로 본다. 메타버스 섹터도 긍정적으로 본다. 지금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두 개의 축은 첫 번째는 메타버스. 저는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기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아예 그 플랫폼 자체가 그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섹터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종목은 두 섹터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위메이드가 오늘 급락을 한 이유는 일단 무엇보다 위믹스,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실적 보고서에서도 위믹스의 가치가 이번에 위메이드가 실적이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는데 위믹스의 가치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위믹스의 가치가 지금 위메이드 가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믹스입니다. 일자별로 보면은 12일 날 위믹스가 6%가 넘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 날 1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14% 상승을 한 날이 있는데 6월 8일이죠. 6월 10일이죠. 보시면 위메이드도 그때쯤에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6월 10일 날 7% 정도 6.92%니까 7% 정도 상승을 한 흐름이니까 위믹스와 위메이드가 어느 정도 연동을 좀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증이기도 합니다. 일단 첫째, 이제 문의 주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그 대선 전에 새로운 정권에서 게임 규제 푼다. P2E 게임이죠. P2E 게임 규제 푼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뉴스 좀 볼까요? 오늘 나온 뉴스인데 14일이죠 오늘. 야마는 그렇습니다. 위메이드 뭐 약진하고 뭐 P2E 규제 철폐는 물음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내용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P2E 게임을 허용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도 정책 테마주를 많이 했는데 현재 정책 테마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 주식 양도소득세도 그랬었는데 제가 이거 정말 안 좋아하는데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얘기를 했지만은 당장 내년부터 부과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5천만 원 이상 되는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양도소득세 철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양도소득세의 이름만 바꾼 다음에 2년 유예 그것도 불확실한 상황이기도 하고 부동산도 이제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었죠. 시장을 조심스럽게 너무 이제 급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탠스가 바뀌었죠. 지금 나온 정책 중에서 대선 후보 때 나온 정책 중에서 지켜진 거는 용산 이전밖에 없잖아요. 용산 이전 너무 급하게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 뭐 거기 이제 그 경호대원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외에는 지금 지켜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도 안 좋고 게임주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정책은 주식에서 배제한다. 올해의 일단 원칙입니다. 내년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P2E 게임 규제 푼다는 거는 위메이드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한참 시간이 들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된다면 그냥 좋은 걸로 플러스 요인인 거지 이거를 가지고 매수를 하기 좀 어렵다.
둘째, 그러면은 수익 측면 혹은 수급 측면. 어쨌든 간그 올해의 수익 영업이익을 좀 보면은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계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다가 작년에는 974억 정도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이제 위믹스 가치가 좀 포함이 돼가지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측면이 있었고, 올해 1분기는 작년 대비해서 80%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려왔지만 영업이익 혹은 영업이익단에서 실적 보고, 소위 말하는 실적 보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 라는 측면. 셋째, 그러면 위메이드 팔아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간 보유인데,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섹터 발전, 물론 당장 위메이드는 P2E 게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지 메타버스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타버스는 어쨌든 간 일반적인 우리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새로운 컨텐츠들, 그리고 새로운 그 문화가 쌓이는 그런 이제 것들을 얘기하고,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도 나오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나오는 건 예측치에 불과하고 지난 다음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인터넷도 저 같은 경우는 삐삐를 쓰던 세대, PC 통신하던 세대에서 인터넷까지 지금 쓰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 3차 산업혁명을 정통으로 겪어본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도 그런 것들 예측하는 보고서들이나 논문들이 나왔지만 다 지나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섹터가 지금 당장 위메이드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모르겠지만, 게임주들이 메타버스 섹터로 엮어서 움직인다면 테마성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섹터의 발전과 맞물려서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섹터는 제약바이오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의 주요 섹터였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메타버스는 기대감이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항암제가 나오고 임상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기대감으로 계속 가다가 실제로 결과가 나온 데는 거의 없어요. 유한양이 좀 기술 수출했던 기억이 나고, 한미약품도 수출했다가 반납받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지금 제약바이오는 저도 이제 잘 안 보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약바이오는 지금 결론이 나와야 되는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제약바이오가 2015년에 한미약품 움직인 다음에 7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주식이라는 건 결론이 나올 때 가는 게 아니고 기대감이 있을 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메타버스 섹터나 P2E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테마성을 지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움직였던 이 구간이 테마성이고, 테마를 넘어서 섹터로 발전 가능하고, 코스닥의 주요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때문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잘 나와서도 아닙니다.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네 번째, 그리고 기술적 분석 안 할 수는 없죠.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타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손들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인데, 제가 보는 이메이드는 일단 장이 안 좋아서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뭐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드리는 지금은 장기 평선 많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81선 인근에서는 지지해주는 구간입니다. 구간이 나오고 있고 있는데, 다만 일목으로 봤을 때 일목 구름대가 좀 위에 좀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목 저항은 받고 있는 상황. 이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옆으로 횡보하면서 바닥 다진 후에 슈팅이 나올 있다. 특히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주들이 먼저 빠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정신을 좀 차리고 나면은 게임주들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거죠. 인플레이션 심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 인상 불안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축소되겠죠. 유동성이 축소되면 투자할 돈이 없죠. 그러면은 자산 비중 축소에 그리고 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급이 어, 불안감으로 매도세로 가죠. 매도세.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시장에 특히 이런 양상이 좀 커졌는데 이래서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 미래의 가치를 미리 현재 땡겨와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주가 훨씬 더 데미지를 많이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기술주들이 낙폭이 큰 상황인데 지금 주요한 이슈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인건비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인플레이션 레이션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원자재 안 쓰잖아요. 인건비가 답니다. 인건비로 가는 거죠. 물론 서버라든지 뭐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중후장대 산업에서 들어가는 제철이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좌우할 수 있고 인건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최근 이제 기획자들이나 분기 현상 때문에 게임 업종의 판관비가 많이 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고 이게 시장의 발목을 잡을 때 게임주들이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가지 썼는데 너무 또 얘기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1번 정책 안 믿습니다. 저는. 둘째 영업이익 안 믿고요. 위믹스 비중이 너무 많고 실적 보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 1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 다만 세 번째 메타버스 섹터가 아예 기대감이 있는 섹터 자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제약 바이오를 대체할 수도 있다. 기술적 분석은 아직 살아 있고 다만 일목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횡보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꿈과 희망을 담아보자면은 게임주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론은 부유. 다만 여기서 물을 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을 타지는 말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결론은 뭐냐면 횡보 후 결국은 횡보 후 반등 가능이거든요. 근데 횡보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길을지는 우리가 몰라요. 여기서 갑자기 인플레이션 갑자기 급하게 완화되면서 기술주들이 뜰 때 같이 뜰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횡보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비중이 40%인 오늘 문의 주신 분은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면은 돈을 묶어두는 현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횡보 반등 가능 국면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냥 보유하시고 다만 비중이 뭐 한 10% 정도면 더 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0%, 15% 정도면 한 20%까지는 가져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지만 고비중으로 가져가면은 횡보 구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묶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조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